근초고왕 광개토 태왕보다 먼저 만주의 서쪽 요서지방에 진출하는 고구려의 왕은 책사풍우의 역사 스페셜. 요수라는 강물의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이라 부른다. 요서, 여기가 엄청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다. 고구려의 왕 궁, 죽은 후에 시오는 태조왕, 즉위할 때 나이가 7살이라서 궁의 엄마가 수렴청정을 했다. 궁은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똑똑했다 라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편은 적고 있다. 궁은 이름 자체가 궁궐이다. 그는 이름대로 나라의 기틀을 아주 굳건하게 반석 위에 들어 올려서 마치 궁궐처럼 해놓았다. 궁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봤다. 고구려가 중국의 현토군에게 쩔쩔매는 나라라는 걸. 궁이 즉위한지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궁의 나이 10살 때에 고구려는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 군대의 침입에 대비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편에 적혀있는 기록이다. 고구려왕 궁이 나이가 10살일 때 고구려는 요서에 10개의 성들을 쌓았다. 오한족 선비족을 지켜주기 위해 성을 잘 짓는 고구려 기술자들을 파견해 뚝딱뚝딱 지어졌다. 오한 선비족들은 성 없이 사는 유목민이다. 요서의 내몽골엔 홍산이란 산이 있는데 이 지역과 근처에 오한족 선비족이 우구룩을 살고 있었다. 이 오한 선비족의 조상이 산융이고 산융의 조상이 기원전 3500년 홍산문화인데 만주의 발조선과 숙신도 이 홍산문화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런데 당시 중국 한나라는 탁군, 비여현, 요서군, 요동군, 현토군, 낙랑군 등등을 전부 유주라는 일괄적 통치구역으로 묶고 다스리고 있었다. 오한족 선비족은 항상 중국 한나라의 유주의 여러 도시들을 약탈하는데 아주 재미가 들려 있었다. 중국 한나라는 유주의 방어를 위해 유주의 9년 토성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어장벽을 보수 재공사했는데 이미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의 확장공사였다. 이 장성은 오한 선비족의 침입을 잘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잠깐! 여기서의 장성은 돌로 만든 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돌성, 토성, 목책, 울타리 이 모든 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긴 방어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작동되는 게 바로 장성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한 땅에서 한나라 시대의 9년 토성들이 발굴되어서 나와도 이 토성들을 연결해주던 기나긴 목책, 울타리들은 잘 발견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썩어버렸으니까. 잠깐! 이건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맞다. 증거를 보자. 이건 명나라 시대의 옛 지도다. 목책들이 길게 만주의 서쪽 요서와 만주의 요동반도를 길게 쭉 변두리를 지켜주며 압록강 하구인 단둥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건 명나라 시대의 옛 지도 대명여지도의 산동여도다. 앞에서 본 목책 울타리들이 여기서 마치 돌로 된 성처럼 그려져 있다. 당시 중국인들은 목책도 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 하북성 노령현 근처 진황도시의 산해관에서 끝나는 명나라 만리장성에서 장성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무로 된 목책들이 계속 연결되어 압록강 하구의 단둥까지 계속되는 걸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건 송나라 때의 고지도인데 만리장성이 요하 즉 요수 강물을 넘어 요동반도를 통과하고 압록강도 핑 통과해서
함경남도 함흥 즉 옥저 땅까지 만리장성이 쭉 딱 하고 연결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이며 고려시대 왕의 스승이었던 일현대사는 이 고지도를 언급하면서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바깥에 대조영이 세운 그 발해가 있다고 적었다.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들어오면 삼국유사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옛 지도를 보면 만주의 요동반도를 만리장성이 그냥 쭉 관통하고 있다. 한나라 때 장성의 모습. 오한선비는 약탈할 줄만 알지 성은 안 쌓고 싸울 줄도 모르고 정착생활도 농경도 하지 않는 바보들이었다. 실제로 요서의 내몽골의 적봉시 싱안맹 지역에서 고구려 성들이 발견되었다. 여기는 바로 홍산문화 지역이다. 현지 주민들은 지금도 이 지역 성들을 고구려 성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것이긴 고구려 태조왕이 지어준 거지.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나오잖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 성을 안 짓고 사는 오한 선비족을 고구려가 지은 성이 보호해준다? 그건 그야말로 진돗개한테 튼튼한 개집을 지어준 격이었다. 고맙다 카이. 후하하하. 이것이 바로 한나라 무제 황제폐하 때 곽거병 장군님의 전법이다. 이 흉한노예 흉노랑 비스무리한 이 북방오랑캐 오한족 선비족 놈들아. 한나라 장군의 말이었다. 한나라는 성을 짓고 석궁병과 장창병, 칼, 창들을 박은 수레들, 기병들을 사용해 오한족 선비족의 약탈을 방어하다가 역으로 반격해서 오한족 선비족을 탈탈 터는 전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제는 고구려가 오한족 선비족을 위해 대신 성을 지어주는 바람에 한나라는 이제 오한족 선비족을 탈탈 털기가 힘들어졌다. 아이고 치사하다. 땅덩이도 큰 놈이 왜 소수민족을 이리 괴롭히는 거냐? 나 이놈! 감히 산골짜기 야만족 주제에 대제국에 까불쳐 정신이 도는 것이냐? 낄낄낄! 고구려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해. 그걸 이제 알았느냐? 땅덩이만 크다고 싸움 잘하는 게 아니니라 이놈들아. 고구려가 요서로 진출해 한나라의 동북지방 군사기지들을 시시각각 위협해오자 당시의 한나라는 항상 국경시대에서 초비상이 걸렸다. 정말 중국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면 왜 고구려가 중국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중국인들은 스스로 생각해볼 일이다. 책사풍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